이제 마지막 45번도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쫄리시거나 하면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또 크게 어렵지 않겠다 싶은 건 너무 그 운전자에게 보행자 유무가 아니라 이제 보행자에게 운전자 유무니까 이게 내용 일치상 잘 꼼꼼하게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작은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기에는 요즘에 조금 정보량이 많으니까 기출 풀 때보다는 한 2, 3년 전에 기출을 푸실 때 혹은 2년 전에 기출을 푸실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. 정보량이 많고요. 좀 길어졌고요. 그다음에 되게 짜증나게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또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으로 오는 그런 시간 누수가 있어요. 특히 모의고사 볼 때 긴장을 느낀 친구들도 있겠으나 수능장에서는 원래 아예 안 떨던 친구들도 떨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저는 원래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 제가 이 경기 저는 원래 수영 선수 했으니까 그 출발 신호가 있을 거잖아요. 원래 대체로 떨거든요. 근데 전 그때도 떨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부 할 때 경기를 뛸 때 또 떨어본 적이 크게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모의고사 볼 때도 한 번을 떤 적이 없는 재수 생활하는 내내 와 근데 수능 날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. 아무래도 국어가 1교시라서 약간 그 사고 과정이 뜨거든요. 네, 그래서 되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보던 것도 안 보이고 땀도 삐질삐질 나고 해가지고 얼굴도 벌개져가지고 막 볼 이렇게 빨개져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화작을 특히 먼저 푸는 친구들 그 파트 중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시간 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말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어와 매체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본용언, 보조용언 띄어쓰기 오답률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안긴 문장 이런 것도 오답률이 좋고 그 다음에 되게 37번, 39번은 난도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고 여러분들 잘하는 개념인데 예시를 많이 줬잖아요. 네. 하나씩 예시를 해결을 해줘야 돼.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37, 30, 그러니까 35번도 크게 어렵지 않게 기본 학습 개념 잘 하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37번이 음운 변동이니까 여러분 음운 변동 되게 잘해요. 근데 언제나 말하지만 국어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진짜 어렵게 낼 수가 있고요. 하나는 오래 걸리게 내면 난이도가 올라가요. 오답률이 높아져요. 왜? 국어는 기본적으로 고정 1등급 혹은 고정 2초가 아닌 이상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푸는 데 있어서 타임어택을 굉장히 쫄리게 느끼고 다 못 풀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내가 급해, 나 45문제를 다 풀어야겠어. 80분이라는 시간 그게 쫄려.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릴 법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충 가겠죠. 그러니까 오답이 올라가거든요. 국어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점에서 37번과 39번이 우선 39번이 선택지가 기억부터 이응을 비교를 해야 되는 어떤 선택지고요. 그 다음에 37번 같은 경우는 ABC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예시를 뒤집어지게 많이 주고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교체 1회 탈락 1회 해가지고 하나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.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보지 않을 거예요. 차분히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오답률이 상시 높은 이제 35, 6번 같은 애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얘는 아마 이 본문을 조금 읽어주셔야 기본 개념을 잘 학습하셨어도 본문을 읽어주셔야 안 틀립니다. 네. 그래서 제발 지문형은 내가 문법 잘한다는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읽어주세요. 네. 하나씩 가봅시다. 나는 그 문제를 열심히 파고들어 보았다. 파다, 본용언이고 들다는 진짜 들다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보조용언이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의 보다도 이 보다가 아니니까 보조용언입니다. 괜찮죠? 그래서 본용언, 보조용언이 붙은 게 중첩돼가지고 여러 단계에 거쳐서 보조용언이 붙은 케이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게 그래서 1번 선지부터 하나씩 갑시다.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어로 연결된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얘 있죠. 우리 얘네들 우선 띄었어야 하거든요. 왜? 보조용언이 여러 번 붙었으니까. 그 다음에 어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 붙여 쓰는 파고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.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파고들어와 보았다는 붙여 쓸 수 없습니다. 본용언, 보조용언 이게 여러 번 붙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여기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었죠. 해서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도 갑니다.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손 써보자. 우선 이게 손 쓰다라는 합성어가 이제 본용언으로 들어있고요. 얘가 보조용언이 될 겁니다. 그렇죠?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합성어인 케이스는 띄었어야 합니다. 그렇죠? 띄었어야 하는데 근데 어떤 뭐 케이스? 이음절인 케이스는 본용언이 이음절로 드러나 있으면
그럼 괜찮다 그랬거든요. 근데 우리 이거 손 쓰다라는 합성어를 이음절로 하고 있어요. 본용어니. 그런 점에서 이거 붙여 써도 됩니다. 네, 되죠? 우리 그래서 얘도 아니겠고요. 그 다음에 3번 디귿입니다. 우리 머물러 볼 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. 머물르어 본용언, 보조용언, 그 다음에 의존 보조용언이 의존 명사에 접사하다 붙은 케이스로 보조용언이 들어가 있네요.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해서 본용언에 보조용언이 거듭하에 연결된 거는 괜찮습니다. 머물러 보다에 보다, 그 다음에 법하다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요. 근데 한어절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. 않는 것도 좋은데 근데 머물러와 볼이 붙여 쓸 수 없다가 아니라 허용이 된다. 해서 보시면 되겠다까지로 해서 얘도 아니겠고요. 4번 이제 리얼입니다. 태워가다가 되는데 태워서 가다 즉 얘는 태우다도 본용언이고 가다도 진짜 가다 의미 그대로 갖고 있죠. 둘 다 본용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띄었어야 하죠. 네,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. 네, 얘네는 그래서 태워서 가다 즉 둘 다 본용언인 거 케이스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미음 같은 경우는 울 듣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듣이라는 의존명사에 접사하다 붙여서 그냥 듣하다로 적었다면 우리 얘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 써주면 되죠. 하지만 얘는 뭐가 있어요? 사이에 보조사가 끼어들어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듣도와 하다를 붙여 쓸 수 없어요. 사이에 보조사 단어 하나 들어갔으니까. 해서 우리 그렇게 보기 보면서 본문 보면서 잘 확인하셔서 4번 골라내 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. 라고 확인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8번 바로 가보면 안긴 문장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 사실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지문 자체가 문제는 쉬운데 근데 그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같이 안긴 문장 관련된 학습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안긴 문장 잘 못 잡는 문제는 정답은 맞춰. 근데 애들이 갖고 와가지고 문제푼 꼬라지를 보면은 잘못 풀어놨는데 맞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안긴 문장 있으면 꼭 괄호 손으로 치시고요. 그 다음에 문제는 빨리 풀어도 돼. 근데 풀고 나서 문장 성분이라든지 어떤 절이 어떤 성분을 안겨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적어보시면 안 될까요? 네. 그래서 애 막 엄매 잘한대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이렇게 와. 그럼 틀려. 그런 다음에 혹은 자기가 틀렸어. 근데 되게 풀이를 하나도 혹은 고민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깨끗한 채로 모르겠어요. 이렇게 와. 열 받는 거죠. 네,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수학은 열심히 손으로 풀이가지고 남기시지 않으세요? 왜 도대체 국어는 눈으로만 푸는 것을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 건지. 제가 많이 엄매를 제가 항상 1등을 받는 친구들도 첫 문제 때리면 뭐 40문제는 틀리거든요. 그 40문제 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?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엄매 항상 1등급 나오시는지? 아마 그게 아니실 거거든요. 대부분의 학생들은. 왜? 1등급 애들은 퍼센트가 굉장히 적으니까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조금 풀 때는 빨리 풀어도 돼요. 확실히 있으시다면.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멋지게 좀 이렇게 풀이를 남겨주시고 왜 문법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해설지 쓰실 수 있잖아요. 네,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씀 드리면서 문제 한번 가봅시다. 대부분의 안긴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안길 때 당연하죠. 표지가 있다. 표지가 없는 절은 딱 하나밖에 없지. 서술절이에요. 결국 서술절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긴 문장 문제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잡고 큰 아는 문장의 꼬라지를 잡은 문형 정보를 잡은 다음에 안긴 거를 괄호를 칠 거거든요. 바로 보시면 조심했다가 서술어야. 그쵸? 그럼 누가 조심했어? 그가 조심했어. 그럼 어떻게? 그가 뭐 하도록 조심했다가 될 거죠? 결국 이 전체가 부사절이 안겨 있는 겁니다. 괜찮죠? 그 다음에 통하다가 서술어야. 보면은 봐봐요. 우리 이방이 통하는 거예요? 바람이 통하는 거예요? 바람이 통하는 거지. 즉 정답이 2번이 됩니다. 서술절이에요. 주어 두 개 있는 것처럼. 물론 이게 보어는 아닐까를 보셔야 되죠. 복격조사와 이제 주격조사는 똑같으니까. 근데 통하는 거는 이방이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건데 어떻다? 이방이 어떠하다. 그 서술절 안에 서술절로 이렇게 바람이 통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당연히 뭐 주어, 부사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. 물론 이 방위의 이 같은 경우는 관형어, 저 방위의 저 역시 관형어로 보시면 돼요. 뒤에 체형 꾸미니까. 그 다음에 뭐 아니다 서술어네요. 그러면은 뭐겠습니까? 아니다 앞에 오는 얘는 보어구나. 결국에 책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주어 보어 서술어인데
책상 위에 있는 책 관형절 안겨 있고요. 얘는 절 따로 아니고 그냥 단독 관형어가 되겠죠. 것을 꾸며주는. 그 다음에 바랍니다. 서술어예요. 바라는 게 뭐예요? 주어는 따로 안 보여. 뭐 내가 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? 우리는 되게 뭐 있을 것 아닐까? 주어는 따로 없고 결국에 그냥 뭐 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으로 안겨 있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. 말했다가 서술어네요. 누가 말했어? 내가 말했어. 주어고요. 내가 뭐라고 말했어? 친구에게 라고 부사어 들어가 있고요. 어떻게 말했다? 아까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다 고 말했다. 즉 인용절이 부사어로 들어가 있네요. 까지로 봐주시면 됩니다. 결국에 물론 2번인 걸 고르는 건 아주 빨리 푸실 수 있겠으나 풀고 나서 이런 것들 내가 괄호를 잘 잡았을까?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셔야겠다라는 거고요. 네. 물론 이거는 조금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이게 아까 점심으로 김밥을 먹은 건지 아까 말한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. 뭐 대세에 지장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아까 먹었다면 이렇게가 될 거고 아까 말한 거면 이렇게 괄호가 될 거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 해서 문법은 이제 문제는 내가 좀 실력이 올라왔어. 그럼 확신 가질 수 있는 애는 빨리빨리 풀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좀 정보량이 많거나 좀 내가 잘 틀리는 구간이야 하면은 이제 수학처럼 조금 손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제발 드릴게요. 네. 그 다음에 제발 그 문제 푸실 때 객관식이라고 정답만 이렇게 딱 고르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고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그 해설지랑 비교하는 과정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기출 분석이랑 문제 풀이는 달라요. 네.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끝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문제 풀이지. 그래서 우리 분석은 선택지를 내가 이걸 왜 골랐고 그건 이게 왜 맞는 선지라고 생각했고 왜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고를 열심히 고민하신 다음에 나의 고민이 출제자가 요구한 어떤 근거와 부합하는가 그 간격을 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. 그래서 우리는 뭐 강의실에서 혹은 또 어떤 인강 강의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